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근법과 구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풍경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다리가 있죠. 그래서 이게 다리처럼 보이진 않지만 약간 옆면에서 본 다리를 그렸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산이 있고 산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다리 위에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원근법을 이용해서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근법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물체는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물체는 작게 그려요. 그러기 위해선 소실점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소실점은 사라지는 점으로 우리가 이 점을 기준으로 선을 쭉쭉 연결했을 때 선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또 물체와 물체의 손끝을 연결했을 때 붙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로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림을 보면서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선생님이 소실점을 가운데 설정을 해놓고 다리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소실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리 밑부분과 그리고 손잡이 부분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약간 소실점하고 어긋나 보이긴 하는데 그냥 편의상 간단하게 그렸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바닥 부분 넓이를 이제 표시를 해주는데 이 넓이는 가까울수록 크게 그리고 멀수록 작게 그립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그 줄들도 잡고 가는 줄들도 가까이 있는 것은 넓게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은 촘촘하게 그려요. 그렇게 보면 가까이 있는 위치가 바로 이 화면 아래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소실점을 하나를 설정을 해두고 화면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안쪽에 있는 곳, 나와 가장 멀은 곳을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근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소실점 활용해서 원근법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볼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네, 구도는 일단 여러 가지 구도가 있기 때문에 구도를 살펴보기 전에 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위에서 바라본 것, 그리고 수평, 나랑 물체의 높이가 같은 것, 그리고 세 번째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선생님이 건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점, 건물 윗면이 보이게 되겠죠? 여러분 뭐 지우개나 책 같은 거 있으면 지금 들고 한번 위에서 내려다 보세요. 선생님이 그린 이 육면체 모양하고 아주 비슷할 겁니다. 지붕 있는 집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선생님도 예시를 안 보고 그냥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틀렸네요. 그래서 건물에 이렇게 뭐 창문 같은 것도 같이 한번 그려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건물의 옥상의 난간도 한번 그려보고 위에서 바라보는 시점이겠죠. 지붕 있는 집을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붕이 보인다는 것은 위에서 그렸다는 뜻이겠죠. 혹은 아주 멀리서 바라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지붕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수평. 대상하고 물체하고 내 눈높이가 같을 때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우리가 벽을 지나갈 때 벽의 그 면만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방에 앉아 있다면 벽을 쳐다보세요. 그럼 그냥 벽면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벽면에서 이제 또 옆을 확장해서 소실점을 연결을 해서 약간 모서리를 어떻게 그리는지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이 가운데 있는 이 소실점은 약간 선생님이 틀리게 그렸어요. 원래는 이렇게 가운데 기둥을 잡아 놓고 쭉쭉 연결해서 소실점이 양쪽 옆으로 두 개 위치하고 사라지게 그려야 됩니다. 가운데는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린 것 뿐이에요. 자, 세 번째 시점은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시점. 우리가 건물 위에 올려볼 때 뭐 타워나 아파트 같은 거 볼 때 내가 만약에 여기 모서리에 있는다고 가정을 하면 얘가 모서리가 저 끝에 있고 마찬가지로 소실점이 저 멀리 내 눈 오른쪽 제일 끝, 내 눈 왼쪽 제일 끝에 위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위를 본 시점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있으면 다음 시간에 등교 계약한 뒤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타워 같은 거, 우리 롯데타워 같은 거 그릴 때도 위에 소실점 하나 딱 찍어주고 가운데로 슝슝 연결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나? 그런 식으로 그리듯이 그리면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들은 구도에 맞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시점은 이제 새가 바라보는 것처럼 본다고 해서 조감시라고 하고요. 이렇게 새가 지붕기를 날아다니면서 보겠죠. 수평신은 안정감을 줍니다. 왜냐면 우리가 땅바닥에 붙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눈높이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볼 땐 좀 역동적인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진을 찍는다고 할 때 이런 구도를 응용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이걸 응용해서 풍경 건물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원근법하고 다양한 시점이 나타나는 이 외국의 어딘가의 풍경을 그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연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큼직큼직하게 스케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펜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혹시 이런 것 뭐 그려보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구도를 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을 만들 때는 조금 이거보다 난이도가 쉬운 작품으로 함께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펜으로 풍경을 그리는지 한번 쭉 눈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 스케치가 끝나서 지우개로 연필선을 지워줄게요.